자동차를 만드는 자체 기술은 술인 것이요. 자동차의 원리는 바로 학인 것이죠. 지금 동양 오술이라고 해서 동양의 전례로 내려오는 5가지의 그 술이 있습니다. 보통 보면 명, 복, 상, 산, 의. 이 5가지를 동양의 우술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명이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명자는 우리가 보면 동양에서 이 명자를 천하와 같이 움직인다. 하늘과 같이 움직여서 천명지성, 솔성지도, 수두지에서 바로 중용의 천머리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죠. 바로 하늘과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동양에서 바라보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은 하늘은 거역할 수 없는 존재.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어떤 정해진 존재라는 개념인 겁니다. 그래서 명이라는 것은 바로 천명처럼 해서 거역할 수 없는 존재 혹은 정해지는 흐름. 그래서 사주명리는 바로 정해진 흐름을 찾는 그런 학문 분야라 할 수가 있는 것인 거고요. 그 다음에 복은 뭡니까? 바로 아까 얘기했듯이 복은 원래 이 복의 유래는 옛날에 거북점이라고 하죠. 우리 갑골문이 뭡니까? 동양의 가장 오래된 문자인데 그것은 옛날에 거북이 등뼈라든가 소의 어깨뼈 같은 뼈에다 뼈를 불로 지져서 그 부족 간의 어떤 큰 일이라든가 있을 때 바로 점을 쳤었죠. 불로 지져서 갈라진 모습의 형태가 바로 점복자입니다. 점복자. 바로 복인데 이 복을 해서 바로 입으로 얘기하는 것을 점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 복은 바로 점을 치는 것. 그래서 주역, 육효, 육임처럼 어떤 특정한 것 행위를 통해서 규칙이 아닌 특정한 도구나 어떤 영감이나 직관, 어떤 초월적 존재를 통해서 그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행위들을 우리는 복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상은 뭡니까? 상. 이 상자는 서로 상자이기도 하지만 가까이서 볼 상자라고도 합니다. 옛날에 저 상이 옛날 얘기를 친다면 임금님의 동생 이름이 상이었다고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금님 동생이니까 임금님을 도와줘서 정치를 하는 겁니다. 정치를 했어. 그러다 보니까 임금님을 도와준다. 그래서 보좌해준다는 의미를 이 상자에 갖게 되고 그 다음에 임금님을 보좌해서 이 정치를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영의정, 자의정, 정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정승이라는 의미도 있고 또한 임금님을 보호자에서 뭘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가까이서 잘 살펴봐야 됩니다. 옆에서. 그래서 가까이 살피다 보니까 살펴본다는 의미를 또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또 살피다 보니까 모양을 알게 되죠. 그래서 모양이라는 의미를 갖게도 되고요. 그래서 상은 바로 사람들 얼굴을 살피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바로 관상이라고 하죠. 사람의 얼굴을 살피면 관상이라고 하고 발을 살피면 족상, 손을 살피면은 수상, 산과 들을 살피면 산상, 들상이라고 하진 않고 산과 들을 살피는 것 바로 풍수지리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풍수. 그래서 바로 상은 이 상, 명과 복과 이 상 3가지가 바로 지금 그 동양의 미래 예측하게 한 범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은 우리가 뜻이 흔히 도 닦는다고 하죠. 도 닦는다고 하듯이 세속을 떠나서 이렇게 도가의 개념인 겁니다. 산에 들어가서 어떤 자기의 세상 이치, 내가 과연 왜 살고 있냐? 나는 지금 왜 살고 있냐? 내가 언제까지 살 것이냐? 목적이 뭐냐? 이런 것들을 연구한다든가 그렇게 바로 도사라고 하죠. 근데 산에 혼자 있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몸이 아프고 할 때 갑자기 내려오려면 약국도 멀리 있고 병원도 멀리 있고 하다 보니까 혼자 이제 뭐 약을 치료하는 방법도 배우고 뭣도 배우고 하다 보니까 도사들이 이렇게 양생술 같은 것들, 이렇게 비법, 무슨 한약 같은 것도 만들어 먹고 막 그러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쪽이 많이 이렇게 유명해져 있기도 하죠. 그 다음에 의는 뭡니까? 바로 그 얘기하는 한의학이죠. 한의학은 일찌감치 지금 학문의 범주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 복, 상, 산, 의 5가지를 동양 오술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 시간을 통해서는 우리 명과 복에 대해서 이 명과 복 2가지가 바로 학문을 통해서 우리 학문을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그러한 방법들이 되는 겁니다. 그중에 특히 중요한 명과 이 복 2가지 특성들은 우리가 깊게 앞으로도 다루면서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명과 복을 따로 떼어서 우리가 명학과 점학이라고 표현합니다. 명학과 점학. 아까 얘기했듯이 점학은 직관. 우리가 그러니까 어떤 규칙이 아닌 직관이나 느낌 이런 것들을 통하는 게 바로 점학입니다. 성공한 사람, 사회적으로 성공한 회장님 같은 분들을 이렇게 인터뷰하러 갑니다. 인터뷰 가서 합니다. 이 보통 성공한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떨 때 상당히 무모하다고 할 정도의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이 일반인은 내리지 못합니다. 감히. 배포가 적든 두렵든. 근데 그분은 그런 결정을 내렸고 그 결정이 적중해서 상당히 크게 큰 일을 이루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인터뷰합니다. 회장님, 어떻게 그렇게
그러한 위대한 결정을 내렸습니까? 라고 한다면은, 물론 어떤 분들은 뭐 논리적으로 뭐 분석 이렇게 하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내 직관을 믿었습니다. 혹은 육감을 믿었습니다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 회장님이 망했을 때 또 역시 마찬가지 가서 인터뷰를 합니다. 회장님 어떻게 이렇게 무모한 결정을 내렸습니까? 그때도 마찬가지 이 직관을 믿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 직관은 어떨 때는 좋은 작용을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나쁜 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즉 사회에 성공한 사람들 치고 직관이 발달되어 있지 않은 분은 없지만 그 직관 때문에 또 역시 망하기도 하는 바로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 점학은 직관을 근거로 합니다. 혹은 초월적인 존재, 신을 근거로 하다 보니까 규칙적으로 예측이 되는 게 아니라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고 어떨 때는 기가 막히게 맞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잘 안 맞습니다. 그런 현상이 있는 것인 거고 명학이라는 것은 규칙적인 흐름을 찾는 겁니다. 규칙적인 흐름을 찾다 보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같은 겁니다. 혹시 여름이 끝났는데 봄으로 가는 경우는 별로 없죠. 여름이 끝나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끝나면 겨울이 옵니다.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흘러가듯이 바로 규칙은 그 흐름대로 변하지 않고 가기 때문에 이 규칙을 통해서 우리는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단점. 우리가 여름이 오면은 덥다는 건 정해져 있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온다는 건 정해져 있지만 여름이 몇 월 며칠 몇 시에 끝난다는 게 정해져 있을까요? 자, 여름이 온다는 거 오면 덥고 가을이 오면 누구나 인생의 가을을 만나면 풍요롭지만 이 가을이 얼만큼 풍요로울지가 정해져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즉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정해져 있을 뿐이지 여름이 얼만큼 더울지 가을이 얼마나 풍요로울지 혹은 가을이 몇 월 며칠 몇 시부터 시작될지 이렇게 정해져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바로 규칙에 의한 예측은 어떤 흐름으로 정해져 있고 규칙적인 예측을 할 수 있대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닌 거고 직관에 대한 예측은 규칙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맞는 것은 아니지만 대신 어떤 사항을 세세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예측할 수는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명학과 점학의 개념입니다. 이것이 바로 동양 미래 예측학의 두 가지 방법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직관과 논리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직관에 대한 예측만 가지고 우리는 완벽하게 믿을 수는 없습니다. 왜? 규칙이 아니다 보니까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어떤 정말 유명한 역학자를 찾아갔습니다. 남들이 너무 잘 맞는다 해서 근데 가보니까 나는 잘 안 맞아.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아니면 어떤 갔더니 밥숟가락 몇 개 있는까지 맞추더라 이겁니다. 한 번 갔더니 두 번째 가니까 소뚜껑 몇 개 있는까지 맞춰요. 그래서 세 번째, 네 번째는 안 맞아. 바로 이게 뭡니까? 직관을 이용하다 보니까 어떤 부분 진짜 기가 막히게 맞지만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는 겁니다. 항상 맞는 게 아닌 거죠. 그 다음 논리, 규칙적인 예측은 뭡니까? 규칙에 의존하다 보니까 모든 걸 구체적으로 얘기하진 못하지만 어떤 삶의 흐름이나 그 사람의 궤적을 규칙적으로 맞출 수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둘 다 정확히 이렇게 조화가 될 때 정확한 미래를 예측할 수가 있겠죠. 직관적 예측은 다시 본다면 영감이나 초월적 존재, 신에 의존합니다. 때로는 특정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지만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성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역학 공부를 단 2달만 하고도 운이 좋으면은 그냥 잘 맞을 수 있습니다. 막 주변 사람 사주 공부 한 2달 하고 나면 막 뽑습니다. 주변에 가서 막 뽑아놓고서 막 봐줍니다. 그러면 진짜 잘 맞는다. 야, 진짜 조용히 잘 맞아. 한참 그러다 얘기합니다. 야, 그거나 참 양력 아니고 음력이었는데. 그럼 사주 이제 거꾸로 제대로 뽑아놓고 하다 보면 틀린 게도 많습니다. 왜? 직관이라는 것이 바로 어떨 때는 어떤 규칙에 관계없이 그 순간 정확히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 겁니다. 자, 그 다음 규칙은 뭡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반복 주기를 이용하다 보니까 규칙적인 흐름을 찾되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규칙적인 삶의 주기를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학문이나 이런 공부로서 쓰는 부분들이 바로 규칙적인 예측일까요? 아니면 직관에 의한 예측일까요? 자, 직관은 어떤 영감을 이용하는 거고 논리는 규칙이나 논리를 같이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관의 영역은 어떤 알 수도 있고 알지 못할 수도 있지만 때에 따라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다는 거고 바로 논리, 규칙의 영역은 규칙적으로 이렇게 흐름을 얘기할 수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논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지금 가을에 있다. 봄, 여름, 가을, 그러면 지금 잘 나갑니다. 라고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누군가 가을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풍요롭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올해 쌀 몇 가마를 거둡니다. 이렇게 정해져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규칙인 겁니다. 그러나 직관으로서는 때에 따라서 쌀 5가마를 거둬들여라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항상 맞다는 어떤 보장성은 없다는 겁니다.